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저기 멀리 해인사에서 이렇게 걸음을 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총님, 해인사 율주이시고요. 희랑대 감원소임을 맡고 계시는 경성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 불교 방송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죠? 예,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전에 아마 지금 방송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나 저분 아는데 아마 목소리 들으면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강의하셨잖아요. 예, 예전에 한 10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교 강좌를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불교 수행의 두타행 연구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던 거 아마 우리 불교 방송 애청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대석에 너무나 늦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방송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BBS 불교 방송을 TV와 또 라디오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시청하고 정치하고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께 반갑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인사 희랑대에서 불자님들의 희망과 또 사랑과 나름대로 행복을 조금씩 매일매일 키워내는 수행을 하다가 잠깐 여러분들 뵈려고 달려온 경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인사 하니까 방금 스님께서 뭐 골고루 저희 그 매체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인사도 유튜브로 하시더라고요. 예, 예. 해인사 일찍이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영상들도 있고 예, 또 많이들 재밌게들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주지스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빨리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네. 또 그동안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불자님들이 그 해인사에 직접 그렇죠.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네. 여건들을 다 감안을 해서 네. 방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해인사 하면 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마음에 애정이 있는 게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사찰 연수를 갔던 데가 해인사였거든요. 예. 해인사에서 진짜 대굴대굴 구르다 왔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거 뭐랄까 기강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가야산 해인사 하면은 또 학인 스님들의 어떤 그 기상이나 그렇죠. 또 수행에 임하는 그 자세들이 꼿꼿하고 네. 아주 좀 강직한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그런 해인사에서 지금 몇 년째 주석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계속 네. 그 해인사에 머물면서 지내고 있는 건 한 25년쯤 되는 것 25년 같습니다. 정도. 예. 야, 25년 정말 해인사의 많은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예. 돌아보시면 해인사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고 말씀하신다면은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해인사는 무엇보다도 이제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고 또 불법성 삼보 사찰 가운데에서도 법보 종찰이기도 하고 그렇죠. 역대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훌륭하신 큰 스님들께서 많이 주석하셨고 네. 현재는 또 이제 그 방장 스님을 위시로 해서 총림 사부대중이 모두 다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준비하신 멘트처럼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딱 이렇게 하시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 해인사 지금 8만 대장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정대불사가 진짜 이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갖는 행사잖아요. 예. 제 주변에 어린 꼬마들도 그 방송에서 정대불사 관련 그 뉴스가 나오는 걸 보더니 본인도 가서 저거 머리에 이고서는 예. 행진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씩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해인사 정대불사가 많이 네.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머리에 예. 경판 한 장 이고 돌려면 어떻게 동참하면 됩니까, 스님? 이제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요즘은 이제 주말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게 이제 그 1박 2일로 아하. 이렇게 이제 그 팔만대장 정대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하면 되는 네, 거죠. 신청하시면 언제든 거기에 제약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구나.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꼭 뭐 해인사 신도가 아니더라도 예. 나 신청하면 참석할 수 있는 거. 예, 좋습니다. 해인사 한번 가셔가지고 그 맑은 진짜 가야산의 그 전기를 좀 받으시고 팔만대장경도 친견하시고 우리 또 희랑대 가서 경성 스님 한번 뵙고 오고 그럼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우리 스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 단일계단 계단위원이시고요. 해인사 예. 율원에서 율주 소임을 맡고 계세요. 예, 경률론 그리고 이제 선방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율원, 강원, 선원, 연불원 네 이렇게 예. 있는데 이제 율원인 거잖아요. 예, 유론이 그러면은 이제 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칙, 계율. 주로 계율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율원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론은 아마 그 기본 교육기관을 이제 그 마친 네. 그러니까 전통 강원의 성가대학을 하거나 아, 네. 또 중앙성가대학교 또 동국대학교 이런 등을 이제 졸업하고 학부 과정을 그러니까 예, 학부 과정을 다 거군요. 마치고 예, 네, 네. 학부 과정을 마치고 네. 대학원 과정으로 이렇게 유락성가대학원으로 이렇게 네. 지칭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서 교육하고 그 기간이 그 전문반 과정이 2년이 있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연구반 연구 과정 3년을 거치고 이제 와. 5년을 도합 수학하고 또 유락 연찬을 하고 난 이후에는 네. 이제 직접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네. 또 그 과정에는 이제 또 논문도 이제 통과하고 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뭐 다 열심히 하게 되고 네. 또 해인사라는 곳이 다 훌륭한 이제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고 또 그 자연스럽게 젖어들면서 네. 무난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도량으로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이 현재 유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서 평생 예. 공부하는 어떤 그 과정 속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뭐 오랜 승납이 이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율을 새롭게 이제 한번 내가 접해보고 공부를 제대로 예,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다시 수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율주 소임을 맡고 계시 계율 쪽으로 또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단일 계단 계단위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 단일 계단은 뭐야? 이렇게 사람도 올라가는 계단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충분히 계단과 계단위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단일 계단은 아마 이렇게 본사와 사찰별로 이렇게 율사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네. 수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정하게 수계 의식이라든지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하나로 이렇게 의제를 통일화하고 또 보다 더 이제 스님들에 대한 좀 엄격한 그런 이제 수계 과정을 거쳐서 보다 옆법한 종단의 훌륭한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계식을 거행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큰 스님들 표현 때 영원한 대자유인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방종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생활을 하고 출가를 해서 거기서 엄격하게 뭔가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거. 참 이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 그래서 계와 율의 개념은 계의 재심 위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이라는 것은 그 대중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수호하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도 잘 외워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율이 수호 위종이라고 합니다. 율을 잘 지킴으로 하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호하고 또 자기의 삶에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그런 말씀도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스님들께서 사실 지키시는 계율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또 해석도 굉장히 많이 깊게들 하시고 예.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저 날라리 불자들 무슨 말씀? 그냥 뭐 때 되면 절에 가고 등도 예. 달고 하지만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뭐 오늘도 회사 갔다 와가지고 정신없이 자고 아이고 오늘도 뭐 기도 같은 건 뭐 생각도 못하고 어떨 땐 그러기도 하고요. 예. 일상 속에서 뜨끔뜨끔하면서 가끔 나도 그래도 불자인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자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스님께서 그런 분들께 불자라면 요 정도만 그래도 하면은 다 불자입니다라고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굴레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딱 그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고 네. 또 성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은 그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억울한 생각, 그렇죠. 예, 또 원망이 이렇게 많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그 개와 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살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은 관세음 보살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일단 보살이고 우리가 그 보살의 그 형태에서는 불자의 형태로는 관좌우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은 이웃집, 바로 앞의 집, 네. 바로 옆집 뭐 이렇게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고충을 네. 이해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생각을 보듬어 안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는 불자의 관좌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좌우. 네. 그리고 이제 보살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어떤 바램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넉넉하게 다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불자들이 지향하는 보살의 삶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내가 보살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보살인데. 예, 내가 보살 불자로서 보살의 불명을 지녔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내 이름에 좀 먹칠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이게 좀 생활하다 보면 왜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새는 그거래요. 뭐 한 다음에 아니 근데 이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고 예. 화도 나고 예. 손해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스님 말씀처럼 아니 근데 나는 보살인데.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네. 그 한때의 분노를 잘 제어하고 참지 못할 것 같으면 네. 백날의 근심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이런 말씀에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인일시지분 그 말씀이 이제 면백일 지옥이라고도 하고 1년 진신기 한 생각 분노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백만 장bun계라고 하여서 100만 가지의 장애의 문이 하나씩 또 이 일이 끝났는데도 또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고 또 그런 장애가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이 나에게 계속 장애를 가져오는 분노의 장애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이죠. 네. 저는 불교 방송에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이제 아니 근데 하는 마음이 들 때쯤 되면은 이렇게 스승님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을 한번 닦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이 직업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지금 희랑대 감원으로 계시거든요. 이제 감원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주지소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본사가 해인사이기 때문에 네네.
해인사에 이제 소속된 산내 암자이기 때문에 암자에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주지소임이라고 하지만 네. 명칭은 이제 명칭은 감원이다. 감원으로. 예, 그렇게 예. 됩니다. 희랑대 하면은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이름이 해인사, 목조, 건칠, 희랑대사, 좌상이라는 예. 예, 국보가 있는 그런 예. 곳이거든요. 예. 희랑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희랑대는 아마 고려 태조 왕건의 그 이제 왕사 선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희랑대사. 예. 그 서기 아마 889년에 그 거창군 그 주상면 희동부락에서 이제 그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고, 네. 그리고 15세에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는데 해인사로. 예.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해인사를 창건하셨던 이제 순흥 이정 이제 그 양대 하상과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결원 스님 또 성준 화상 또 성준 화상에 이제 그 성준 그 화상은 또 성준 스님은 그 고은 최치원 선생의 이제 친형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그 결원 스님의 상자로 이제 희랑 스님께서 이렇게 해인사에 출가를 득도를 하셨죠. 네. 그러다가 그 당시 그 신라 말기였기 때문에 그 후삼국의 시대가 이제 아주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아마 그 후백제 견훤의 세력과 또 후백제 견훤의 또 복전은 그 관해 스님이었고 그 관해를 이제 남학파라고 하고 또 그 태조 왕건의 예, 저 복전으로 계신 이제 스님은 희랑 스님으로 이제 북악파의 이제 희랑 스님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후삼국이 아주 그 격전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그 상황이 아마 태조 왕건과 그 견훤의 어떤 격전지가 또 팔공산 그 자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제 또 드라마틱한 것이 그때 왕건의 어떤 잘못된 약간 전략이 이렇게 이제 아주 사지로 이렇게 몰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히 이제 당신의 수하 장수가 되는 신순겸을 이제 이제 역사 속의 역사 속의 인물이죠. 그러면서 신순겸 장수가 그 왕건에게 형님 지금 이런 상황에 형님은 살아남으셔서 큰 대업을 이루셔야 됩니다. 제 얼른 옷을 바꿔 입으시고 형님은 저를 대신해서 저쪽 길로 좀 해서 살아남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형님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왕건은 망설이면서도 이제 그 뭡니까 신순겸 옷을 변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건은 다른 옆의 길로 이제 그 피하고 그때 신순겸 장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곧 발각이 되어서 그냥 그 견훤의 군사들에게 바로 현장에서 목을 베이는 그렇게 이제 그 되면서 아마 이렇게 후백제 견훤의 진영에서는 이제 이 전쟁 끝났다. 왕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파하고 왕건을 이렇게 사로잡고 목을 베었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옆에 또 신순겸이라는 장수까지도 추적을 해서 마지막을 정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하다가 그 가까이 이제 지금 대구 압산공원에 있는 은적사가 있습니다. 그 은적사 옆에 동굴이 있는데 바위 동굴 속에 이제 막다른 길로 이제 그 이제 왕건이 이제 그 변복을 하고 그 바위 동굴에 딱 숨어 있었죠. 그 동굴 속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막다른 길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갈 곳은 없고 도가리 덩지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잡아내려고 하니 그 앞에 동굴 앞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 이거는 방금 수고롭게 이 동굴에 들어갈 것은 없다. 왜냐하면은 방금 이 동굴에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이렇게 앞에 꽉 막혀 있을 리가 없다. 네. 공연히 수고롭게 들어가지 말고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옆에 없으니 지금 바로 옆에 길로 가서 빨리 수색해서 잡자. 이래 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왕건이 이제 신숙님 옷을 입고 숨을 죽이면서 이제 아주 가슴 졸여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 이제 사지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내가 이런 지경의 삼국을 통일한들 무슨 의미와 무슨 보람이 있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아끼는 수하장수인 신순겸을 아우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은 큰 정치를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그런 결의를 하였던 그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좌절할 시기에 희랑스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또 희랑스님께 많은 조언을 듣고 화엄의 어떤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수용하고 또 결국은 불교를 이제 국교로 삼는데 희랑스님께서 커다란 역할을 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스님의 진영을 조각으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저 경성 스님이랑 좀 닮으셨어요. 예, 그런 말씀 좀 들으시지 않나요? 예, 그런 말씀은 종종 듣습니다만 뭐 그런 훌륭하신 이제 그 희랑 조사님과 비견하려니까 항상 제가 좀 열심히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면서 네. 희랑 조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해인사에서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더니 부소감자가 예전에는 한 10개, 지금은 한 20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그 부소감자들 또 본사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희랑대에 거처를 하시게 된 인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희랑대에 거처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이제 또 법의 스승이신 이제 그 은사스님과 같은 그 보강 성주 큰 스님께서 이제 거기 주석하고 계시다가 희랑대 조실 희랑대 조실 스님이시죠. 보광 스님. 예. 그러시다가 이제 해인사 주지를 이제 큰 스님께서 맡으시면서 제가 그때 이제 가문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희랑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보쩌강자 우리 보광 스님 그 말씀과 관련해서 큰 스님의 마음 공부라는 그 책을 그 우리 경성 스님이랑 그다음에 저희 각산 스님이랑 같이 엮어서 내신 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 그렇게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러면 같이 다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 스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대중과 함께 산다는 게 물론 어려움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유런이 따로 생길 정도로 유리 참 많이 필요한 그런 거긴 하지만 참 그래도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많죠. 점? 이 출가자의 대중생활은 이런 점이 참 좋다라고 하신다면. 출가자의 대중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살다 보면은 게으르기가 쉽고 또 대충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울력도 조금 생략하고 오늘은 패스. 오늘 패스. 대중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대중이 같이 지켜보고 또 그 대중의 눈이 또 자기를 그 경책하는 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대중생활을 하라. 그래서 이제 총림을 이제 그 표현할 때 이제 초목란생활 그 총이요 목불난장활림이라고 해서 이제 숲풀이 그냥 이제 풀이 아무렇게나 자라나지 않는 것을 이제 총이라 하고 나무가 어지러이 자라지 않는 것을 이제 그 림이라고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경책하고 서로가 서로를 탁마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중생활이라는 건 참 필요합니다. 그 사부대중이라고 하잖아요, 예. 선생님. 사부대중에서 이제 이부중은 출가를 하시고 예. 이부중은 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씩은 고즈넉하게 이부중끼리는 그렇게 딱 계열 맞춰 생활하는데 네. 이 나머지 청신사, 청신녀, 제가 이부중이 와서 사부중이 모인 경우에는 굉장히 좀 더 소란스럽거나 시끄럽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그렇진 않고 아마 그 총림에 관련해서는 네. 총림의 청규도 있고 예, 또 총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질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경성스님께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우리 다 함께 화합합시다 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총님 해인사 율주이자 희랑대 감언이신 경성스님과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출가를 바로 해인사로 하셨군요, 스님. 예. 예. 자, 출가 인연 그리고 은사 인연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이제 출가는 그 저희 사실은 형님께서도 네.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네. 이제 살아가면서 아버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좀 그 제가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에 일찍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님의 신앙생활이 참 좀 그 제가 생각을 해도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늘 건강령을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하시는 것을 보고 막연히 어머니 모습이 참 엄숙하고 좀 이렇게 함부로 어머니에게 말씀할 수 없는 그런 그 엄중함을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런 차에 아마 그 형님이신 스님께서 출가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그러다가 저는 어머니를 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네. 이제 홀로 계신데 또 밑에 그 여동생이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큰 효도를 하지도 못했고 또 어머니 걱정을 늘 좀 그 끼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출가하신 형님 스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이제 다니러 오셨어요. 네. 하룻밤 같이 이제 잠을 자는데 잠자리 자고 나서 스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평소의 스님이 아니시고 그냥 형님으로 이제 그냥 생각했다가 스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같이 마주하니 그 엄숙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속가 형님이라고 예. 그냥 집에 오셨으니까 형님 생각 그런 생각으로 됐는데 그냥 형님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위험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그 형님의 모습이 딱 책상을 탁 펴놓고 그 경전을 읽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내가 좀 그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그게 좀 그 전율이 이렇대 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그 좀 특이한 것은 출가하려고 생각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형님께 스님 저도 이렇게 출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출가를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70년대 그때가 그쵸. 이제 한 7년도쯤 되었습니다. 네. 출가는 이제 79년도에 하였습니다만 네. 77년도 경에 이제 스님께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님께서 그 출가를 하면은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한문이나 경전은 충분히 새기고 또 깊은 뜻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야 이러면 나도 이제 출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 이제 그 출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평소에 출가하려는 마음처럼 가지고 살아온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네. 출가를 하라는 이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곁을 떠날 때 어머니가 이제 그 문 앞에 딱 내다보고 계실 때 돌아서면서 몇 번을 또 돌아보면서 할 때 그 지금 돌아가고 안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울컥하고 자식의 도리를 온전히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저 어머니 그 잘 삶으로 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내가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가슴이 멍하고 눈물이 좀 찡 돌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도 어떤 스님 예. 나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다 예. 버리고 출가한다 해서 불교에서 예. 출가 수행자를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부모 온중경서부터 시작해서 또 백중 기간이기도 하지만 예. 백중까지 또 기도 정진하시는 그런 뭐 좀 다 보면은 조상과 누대의 어떤 그 인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안는 그런 종교가 예. 사실은 불교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아마 어머니께서도 형님 가실 때는 좀 어떤 느낌이셨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둘째 아들 출가한다 그럴 때는 아마 또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그래 출가해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음. 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어머니가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또 은사 스님이신 해자 총자 저희 큰 스님께서는 네. 좀 자상하시죠. 나 많이 자상하시죠, 네, 진짜. 자상하시고 네. 또 보살 같은 마음으로 음. 항상 상자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항상 또 제가 느끼기에는 자원노 스님을 참 가까이서 오랜 세월 네. 잘 모시고 또 그러면서 아마 은사 스님의 에세이집으로 네.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는 그런 네. 내용에서는 네. 자원 스님을 모셨던 그 하나의 그 좋은 일화를 네. 또 그 책 속에도 이제 담겨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셔서 그 자운노 스님 모시면서 그 예. 법정 스님과 이런 여러 예. 큰 스님들 뒷바라지 하던 얘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탈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연세가 세수가 굉장히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예.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말씀도 해주시고 자리에 예. 참석해주시고 그러시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총 예. 스님 하면 참 따뜻한 스님. 근데 그 제자분들도 다 그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우리 해총 스님과 예. 우리 경성 스님께서는 세수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신다면서요. 예, 그렇게 네. 저도 뭐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은사 스님이 올해 이제 그 80이 되십니다. 벌써 이제 그런 80이 되신 연세가 되셨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출가하셨을 때 그러면은 저기 은사 스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마 은사 스님 그때는 한 30대 후반이셨을 30대 겁니다. 후반. 예. 그러니까 우리 스님께서는 20대 초반이고. 20대 초반. 예. 예. 그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은사를 어떤 식으로 맺으셨어요, 우리 스님께서는? 그것도 이제 저의 형님 스님과의 이제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그 형님의 이제 도반이셨던 스님 저인데 사형이 됐죠. 사형이신데 이제 네. 그 스님과 강원에 있으면서 또 은사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은사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걸. 우리 스님 그 두타 관련해서 또 논문도 쓰셨고 저희 또 예. 불교 강좌도 하셨고 나 보면 진짜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셨다는 것처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타행 하면은 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욕심을 작게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뭐 좀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건데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예. 뭐 웰빙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니멀리스트로 살겠다, 예. 많이 안 가지고 살겠다, 뭐 예.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과 이 불교에서 뭐 두타제일 가섭존자도 계셨지만은 예.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두타행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서 네. 옷에 묻은 먼지가 있으면 털어내듯이 또 신발에 묻은 흙을 이제 털어내듯이 네. 우리 마음속에 묻어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삼독을 이렇게 이제 제거하고 벗어내는 데는 두타 수행이 참으로
좀 필요한 그런 실천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타를 함으로 하여서 어떤 우리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소유함으로 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아주 밝음과 또 우리들이 모두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체 대비의 삶으로 나아가는데도 두타 수행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타는. 그 조금만 가지고 살자란 얘기를 할 때 예.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가질 만큼 가져봐야 예. 미련이 없어서 예. 조금만 가져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근데 못 가져본 사람은 예. 평생 조금 가지고 살면서도 그 못 가져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망이 있다. 그래서 가질 만큼 가져본 사람만이 조금 가지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궤변 같기도 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 제가자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개변 같기도 하고 개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제 채워졌는데 채워진 것을 그만큼에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빠져나가는 것만큼의 아쉬움이 있어서 그만큼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 예전에 산문집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두타인 얘기였네요. 버리고 예. 덜어내고 닫고 나누기. 예. 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아, 예, 버리고 그렇게, 덜어내고 닫고 나누기. 예. 그건 이제 버릴 것은 이기심이고 또 이제 덜어낼 것은 욕심이기도 하고 또 닦을 것은 보리심. 보리심. 예. 깨달음을 이제 향한 마음이고 나눌 것은 말씀 그대로 성근공덕을 나누고 베풀어서 이렇게 함께 이제 더 이제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버리고 덜어내고 닦고 나눈다. 그 웰빙이니 미니멀리스트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일 뿐인 것이고 예.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말 버리고 덜어내고 닫고 나누기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지만은 수행으로 연결되는 그 무엇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내가 조금 가지고 산다고 뭐 안 가지고 살잖아. 다 버렸어. 이것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버린 것에 대한 어떤 욕심과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상을 내게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것만큼 내가 이제 가지면 더 이상 내가 이제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나 이거면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것만큼 되었는데 그만큼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만큼이면 되라고 하는데 그 이만큼이 안 되는 순간 괴로움이 그만큼 되었는데 그만큼의 단계에서도 이제 베풀고 나누고 쓰다 보면은 좀 거기에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빠지죠. 100개 중에서 하나 서너 개 빠질 수도 있죠. 뭐 10개도 빠지기도 하고 이래 아니겠습니까? 그 빠지는데 그 빠지는 것만큼을 못 견디는 것이죠. 그 양만큼 다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까 그 궤변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예, 그건 궤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저도 있죠.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는 얘기다라고 저도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00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100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100에서 조금씩 빠졌을 때 그럼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아지는 채워야 되는 그 해결이 안 되는 맞습니다. 해결이. 우리 스님 정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물론 지금까지도 가까우셨지만은 수행자의 길이라는 게 원래 끝이 없는 거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원력이랄까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원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새삼스럽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력을 가진다 또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까지 이제 유론에서 수학하고 공부하면서 학인 스님들을 보다 더 조금 더 이제 잘 이끌고
또 현재 생각하는 어떤 우리들의 출가 대중들이 자꾸 이제 염려되는 것은 출가자 감소에 대해서 네. 참으로 염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잠깐 말씀을 방송 전에 해주셨는데 해인사는 축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스님. 예. 확인 스님들 축구 진짜 유명한데 예. 한 팀, 두 팀 나눠서 축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요새는 학인 스님들이 많이 부족하다 예, 말씀하셔서 좀 깜짝 그렇게도. 놀랐습니다. 예.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에 공부할 때 처음에 36명이 입방을 했습니다. 네. 한 반에. 네. 한 번에 이제 36명이 입방을 했는데 그 중간에 또 가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또 또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적응이 안 되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스님들이 좀 많이 생기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졸업할 때 11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36명이 한 반이 되었다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또 그 중간에는 7분 정도는 11명 졸업하신 분 중에서 중간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재방문을 들여가지고 이제 11분이 이제 우리 도반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런 어떤 좀 힘들고 또 지나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인데 사소한 오해라든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해인사더라.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해인사를 찾고 또 그때 같이 졸업하지 못했던 스님들은 아직도 해인사 그때 시절에 있었던 그런 아쉬움을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11명이 졸업을 하였는데 지금은 뭐 11명 출가를 다 하여서 온전히 11명이 다 졸업한다고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해인사 교육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학인 스님들이 스스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록끔 이렇게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출가를 결심해서 해인사에서 행자생활을 거쳐서 이제 강원이나 성가대학, 강원 성가대학이지 현재는 성가대학교를 또 마치고 또 유락성가대학원에 수학하게 되면은 정말 머리를 잘 깎았다. 이 시대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동량이 스님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로 확신을 합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앞으로의 원력과 발언을 말씀을 해주시자 했더니 해인사로 출가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 지금도 사실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출가 고민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좀 마음에 고민이 많다면 우리 해인사로 경성 스님 한번 찾아가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순서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스님, 우리 경성 스님께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보광 성주 큰 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희랑대 조실로 계시던 예. 보광 스님. 예. 네, 간단하게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아직 식견이 짧고 또 여러 가지 안목이 아직 좀 열리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시고 또 때로는 좀 엄중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더 긴 말이 필요 없는 예.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우리 경성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우리 보자 광자 큰 스님이셨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총님 해인사 율주이시고요. 그다음에 희랑대 감원 소임을 맡고 계시는 경성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해인사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사찰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가시면은 희랑대까지 본찰에서 얼마나 걸어 올라가면 되죠, 스님?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채 안 걸릴 겁니다. 괜찮네요. 예, 괜찮습니다. 한번 가면은 우리 또 경성 스님 또 뵐 수 있다면 참 좋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저희도 정말 버리고 쓸고 닦고 하는 이 탐진치 털어내는 좀 두타행을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모습, 좋은 가르침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지나친 것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것을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욕, 또 과식, 과속, 과음, 과로 모두가 적당함을 넘어선 지나친 모든 행위에서 그 뿌리는 과욕, 즉 지나친 욕심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지나친 욕심에서 두타행은 곧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하여서 간소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미니얼 라이프와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두타행이 곧 미니얼 라이프의 원형이고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또 그러한 불자가 현실적인 또 현대화된 두타행자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는 두타행을 실천하고 수행하라고 하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행복 수업, 불자님들에게 행복을 위한 수업으로 두타행을 알리고 전해드립니다. 불행하다면 또 삶이 불만이라면 또 삶에 부족하다면 두타행으로 행복하게 되고 욕심이 작아지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